웃기만 스쳐도 우린 느낄 수가 있어. 손끝만 놔도 짜릿하잖아. 너는 지금 무얼 생각하고 어디에 있니? 말은 안 해도 알 수 있잖아. 서로의 기분은 우린 읽을 수가 있어. 불타는 사랑 만질 수 없어도 우리 가슴 속은 뜨거우게 타오르는 불꽃. 아하, 너무 텔레파시. 아하, 소리 없는 느낌. 아하, 너무 텔레파시. 깊은 밤 꿈에도 만날 수 있잖아. 보고 싶을 때면 언제 어디서나 강한 광선처럼 내 가슴을 쥐고 가네. 옆에 없어도 외롭지 않잖아. 두 눈을 감아도 넌 내 눈 속에 있어. 길을 걷다가 내 생각이 나면 그게 바로 너를 부르고 있는 텔레파시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웃기만 스쳐도 우린 느낄 수가 있어. 손끝만 놔도 짜릿하잖아. 너는 지금 무얼 생각하고 어디에 있니? 소리 없는 느낌. 아하, 너무 텔레파시. 깊은 밤 꿈에도 만날 수 있잖아. 보고 싶을 때면 언제 어디서나 강한 광선처럼 내 가슴을 쥐고 가네. 옆에 없어도 외롭지 않잖아. 두 눈을 감아도 넌 내 눈 속에 있어. 길을 걷다가 내 생각이 나면 그게 바로 너를 부르고 있는 텔레파시야. 말은 안 해도 알 수 있잖아. 서로의 기분은 우린 읽을 수가 있어. 불타는 사랑 만질 수 없어도 우리 가슴 속은 뜨거우게 타오르는 불꽃. 아하, 너무 텔레파시. Love you. Love you. 그대로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의 시작을 느꼈는데 한 번도 내 것이지 못했던 그대로 떨어지네. 그렇게 떠나가면 붙잡지 않았어. 다시 돌아온 그대를 알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홀로 버려진 나 원하지 않은 이별을 해야만 했어. 기억하고 있겠지 그대 나에게 했던 말. 나의 이름 로미오. 너는 주의하지만 지금 우린 Just like a Romeo. 나 여기 서 있을게 줄리아. 너의 창문을 열어 로미오. 이별을 말하지마 줄리아. 너를 사랑해. oh.
줄리엣 너의 창문을 열어 로미오 이별을 말하지마 줄리엣 넌 사랑해 Just like a Romeo 나 여기 서 있을게 줄리엣 너의 창문을 열어 로미오 이별을 말하지마 줄리엣 넌 사랑해
네, 오늘 주제. 그거 내가 먼저 생각했는데. 최윤금님, 네. 엉뽕이요. 네? 제 엉덩이가 볼륨 없이 편편해요. 그래서 엉덩이 볼륨 살릴 솜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느 날 엉뽕이 판매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와. 난 그거 사실 내가 먼저 생각한 건데. 저 엉뽕, 이거 엉뽕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걸요. 그렇죠. 네. 남자들 어깨뽕하고요. 예전에는 그 엉뽕을 팔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진짜. 그러게요. 아쉽다. 여기 볼륨 뭐 이러면서 예전에 왜 TV 광고 보면은 수정을 살짝 해가지고 뭐 글래머러스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보정 속옷이 거기까지 발달할 줄은 몰랐어요. 요즘 그러니까요. 식스팩 보정 속옷도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네. 되게 당했대요. 남자분들 식스팩. 네. 근육 속옷도 있고. 1978년도 10년 전부터 친구랑 이 차는 매일 감자탕을 먹었어요. 먹다 보면 국자가 자꾸 탕에 빠져서 맞아요. 국자에 거는 부분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새 거는 국자가 나오더라고요. 아유 아깝이.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한가 봐요. 맞아요. 비슷한 데서 불편해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게 발명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래서 발명은 게으른 분들이 제일 잘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양현님이 마라탕이요. 30년 전에 중국 갔다가 마라탕 맛에 반해서 종종 제가 만들어 먹었거든요. 근데 요새 MZ세대들 사이에 마라탕이 대세라면서요. 마라탕집 빨리 차릴걸. 근데 이게 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정도 앞서가면 약간 물파스 맛 난다고 마라탕을 거부하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다 제때가 있나 봐요. 정영현님 돈 굳은 거예요. 괜히 창업했다가 좀 망하고 이런 거보다 돈 굳으실 것 같습니다. 0050님. 저는 주차장에 그 천장에 주차할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는 전등이 생기면 참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와, 근데 지금 이게 생겼지 뭐예요? 다들 천재야 진짜. 맞아. 진짜 굉장하셔.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차 없는 곳에 초록불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부엉 가잖아요. 참 편하던데. 진짜 그걸 생각하셨다니 대단하시다. 대단합니다. 4930님. 떡볶이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길게 뽑아서 국수 같으면 어떨까 생각했죠. 예. 근데 다들 떡볶이를 뭘 국수처럼 한 입에 먹어야지 이러면서 말리는 거예요. 근데 누들 떡볶이가 나왔잖아. 그거 내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말리면 다들 서랍에다 집어넣는구나 생각해. 네, 맞아요. 맞아요.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 승자인데 그런가 봐요. 약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내가 진짜 이상하게 생각했나? 라고 좀 주눅이 들잖아요. 별론가? 안 할게. 이러지. 기싸움이야. 인생 기싸움이야. 2888. 네, 2888. 30년 전에는요, 중국집만 배달되어서 제가 딱 생각했던 거예요. 배달 안 되는 음식점들 모아가지고 배달 대행을 해보자. 근데 아내가 누가 그렇게 배달 시켜 먹어? 하면서 반대를 해가지고요. 진짜. 그 앱만 제가 개발했어도 지금 재벌되는 건데. 이야, 이거 지금 난리 난 앱이잖아요. 다들 그거 배달앱. 경쟁하느라 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재벌이 되면 뭐 할 거예요? 재벌이 돼서 행복하면 재벌되면 뭐가 좋을까요? 소고기 좀 더 사먹는 거. 또 뭐 있을까요? 소박하다. 기사 쓰는. 모르겠어요. 아는 재벌이 없어가지고. 재벌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 재벌이 되면 뭐가 좋아요? 근데 아는 재벌이 없어요. 연락 좀 주세요. 뭐가 좋으신지 한번 궁금해서 그래요. 없어요. 그거 SNS에 하트 눌러주는 재벌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재벌을 하트 눌러주는 거밖에. 제발. 재벌이 아니라 제발. 6846님. 남편이 2013년에 식당 가면 테이블에서 직접 터치해서 주문하는 거 생각하고 작업까지 다 해서 대학 졸업작으로 내놓고 특허를 안 낸 거라. 지금 어마어마하게 후회하고 있답니다. 남편분 여기도 재벌 될 뻔했는데 요즘 웬만한 그 새로 식당 가잖아요. 네네. 승도시 같은 데 가면 다 테이블에서 주문해요. 맞아요. 테이블에서 주문. 카드 딱 긁으면 돼요. 네, 다 돼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놔서 작업까지 다 대학 졸업작으로 내놨대. 왜 안 냈을까? 그 대학 졸업 작품전을 보고 누가 생각을 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더 야구르나? 근데 진짜 기발하고 신박한 아이템을 갖고 특허 출원을 안 하거나 또 유지를 못 하셔서 그거가 내게 아닌 그 분들이 많아요. 내게 아니게 된 거죠. 맞아요. 너무 속상하다. 우리 7767님도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누가 내가 말하는 거 문자 넣어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 했거든요. 근데 요즘 그 기능 나왔죠? 음성 문자? 네. 타이핑을 안 하고 말로 하는 문자 탁탁탁 되는 거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좀 바보 같아요, 그 기능. 아직 일비하죠? 발음을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이상하게 얘기하죠. 약간 그리고 외래어 같은 거 섞으면 더 못 쳐요. 그러니까
아직은 미비하니까 7767은 좀 다음 단계로 개발을 생각하시면 이길 수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뭐 그죠? 생각해보자 우리. 아직 안 나온 개발 상품도 많지 않아요? 네. 이 정도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벌 되셔서 저희 지라씨 많이 도와주시고요. 김현정 씨의 노래 준비했어요? 너 정말? 주제 내가 먼저 생각했는데 이거든요. 부사공무님이 35년 전에 녹차 동아리였습니다. 녹차 캐는요, 녹차 숙취 제거음료, 녹차 팩진 등 얘기하면서 그 당시는 에이 말이 안 된다 했거든요. 네. 요즘 다 나왔더라고요. 다 나왔어요. 아깝다. 이거 막 시리즈로 어마어마한 건데 녹차 동아리셨으면 루트도 많이 아셨을 텐데. 이분 연결해가지고 이분도 재벌될 뻔했는데. 설 좀 더 태워볼까요? 그러니까요. 녹차통신원. 네, 대구에 나와 있는 녹차통신원 조남선입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같은 과니까 녹차 동아리에 들어오면 멋있는 남자가 많다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때 녹차를 마시면서 같이 다양한 제품들을 생각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지금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녹차통신원 조남선이었습니다. 조남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배. 녹차 동아리 이름은 뭐였어요? 네, 차 마시다 할 때 차에 네. 멋 뿌리다 할 때 멋에서 차법해요. 참멋. 오, 이름도 예쁘다. 느낌 있다. 근데 그 동아리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나요? 그러니까 그 동아리방도 없던 시절이어서 잔디밭에 번호로 불 피워서 물 끓여서 녹차를 함께 마시는 동아리였죠. 아하, 그러면 좀 뭐랄까 그 에너지
그러니까 막 넘치는 것보다는 좀 정적이고 차분한 그런 모임이었겠네요. 그렇죠. 뭐 우리 서도 이렇게 말하듯이 다도를 공부한다 그러면서 뭐 서예나 다도. 네네. 그렇네요. 네. 아니 그런데 조남선님 굉장히 이분은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연구를 하셨으면 더 어울렸을 뻔했어요. 네. 녹차 발명품이 캔부터 녹차 숙취제거 음료부터 녹차 네. 팩 어떤 것도 생각하셨어요? 녹차로 된 거 발명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때 차를 마시면서 녹차 성분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못 뿌리면서 공부를 좀 했었죠. 그러면서 그쵸. 예. 예를 들면 녹차를 다 마시고 찌꺼기를 선배님들 가지고 가셔서 여드름 많으신 선배님. 네네. 그러면서 그걸로 이제 세안을 하시면 피부에 좋다. 네네. 그래서 우리끼리 이거 녹차를 넣어서 화장품 만들면 참 좋겠다. 뭐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 잔디밭에서 마시기 불편하니까 언젠가는 자판기에서 녹차가 캔으로 나오지 않을까? 야. 그렇게 말하는 선배님들이 말도 안 된다 그랬죠. 그쵸. 그때 또 유독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시던 분들 있죠. 그렇죠. 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저는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네. 그 녹차를 가르쳐주는 선생님께서 네. 녹차를 이제 음식이 가까이 있거나 이런 곳에 놓으면 네. 그 음식 향이 이제 차로 들어간다. 네네네. 요즘에 생각하면 또 이제 나쁜 냄새를 없애주는 탈취제. 그러네. 맞아요, 탈취. 맞아요. 탈취 효과. 이걸로 입냄새 없애는 껌을 만들면 참 좋겠다. 어머. 근데 지금 사실 녹차금 나와 있죠. 와. 아니, 조남선님은 이분 누가 영입하셔야 되지 않아요? 진짜. 아이디어가 되게 좋으신데요. 지금부터도 아이디어가, 지금도 사실 녹차 말고도 살림하시면서 좀 아이디어가 순간순간 떠오르시죠? 그때 지금 또 나이가 이래서 그때만큼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지 그래도 않아요? 생각나시면 지금부터 약간 적어 놓으세요. 그러게요. 왠지 조남선님은 좀 남다른 촉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별한 동아리를 하셨네요, 그죠? 맞아, 네, 맞아. 녹차 동아리. 혹시 그 동아리 안에서 썸 같은 건 없었나요, 조남선님? 아니 그 궁금하다. 얘기도 나요. 사실은 거기서 만난 사람 결혼해서 에이, 조남선님, 그럼 이제 연애까지 발명보다 좀 더 뜨거웠다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발명을 하실 잔디밭에서 시간이 없으셨네. 차를 이렇게 잔디밭에서 물을 끓여서 차를 이렇게 우려내는 그 모습이 네네. 장난이 아니었어. 그렇죠. 왜냐면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은 다 어느 정도 발바닥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인데, 와, 나 이 차분하게. 오빠가 차분하게 다도를 해. 이거는 게임 끝난 거죠. 그러셨군요. 사랑을 우리셨네요. 영원이다. 녹차를 우리셔야 되는데 사랑을 우리셔. 그 남편한테 한마디 하실까요? 글쎄요. 녹차 선배 남편한테. 네, 녹차. 저희들이 녹차를 마시면 녹차향이 너무 많으면 너무 끝나지 나고 너무 연하면 마시고 나지 않고 물이 너무 뜨거우면 뜨거운 맛이 나고 물이 너무 식으면 차가 우러나지 않고 근데 지금 살아보니까 이 함께 사는 남편이 이 선배님께서 참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고 너무 썰지도 않고 이 녹차에서 배웠던 이 비밀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깨끗한 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조남선님, 그냥 한 편의 시를 드리고 있잖아요.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살면서 그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너무 우렸거든요. 네. 정선 씨 너무 떨려가지고 힘들어요, 지금. 문천식 씨 지금 말을 털털해서 늘 수가 없어요, 지금. 세수해야 돼. 너무 갑자기 전화를 드리라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어제부터 준비하신 너무 것 말씀 같아요. 잘하셨어요. 네. 오늘 감사드리고 저희가 감사의 의미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차 한 잔 마시고. 외우지도 못했어요. 너무 녹차가 좀 그래. 뜨거운 뒤어가지고 떨고. 네. 우리가 담기엔 청취자의 글쓰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관광중지만한 사이즈 이해해 주시고 광고 듣고 올게요. 유산균 고민만 한 달째 따라 살까? 따라 사도 되나? 따라 살까? 따라 사도 되나? 실컷 고민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유산균은 셀티아이니까. 어차피 셀티아이가 답이었네. 프리미엄 유산균 셀티아이.
셀로닉스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내일의 사무실, 활기찬업으로 시작하다. 쿠키, 제공, 재단, 손쉽고 편리하게 중요한 자료는 깔끔하게 탄탄한 제품력으로 인정받은 현대오피스가 사무기기 전문 브랜드 페이퍼 프렌드로 경쟁력을 높여갑니다. 현대오피스 사무기기 전문 브랜드 페이퍼프렌드. 안녕하세요, 남경민입니다. 요즘 골프, 테니스 인기 많죠. 그런데 팔꿈치 찌릿한 엘보일 땐 어떻게 하셨나요? 이제 바르세요. 록소인 겔. 국내 최초 겔타입의 록소프로펜 성분으로 찌릿하고 깊은 통증까지 빠르게 테니스 골프 엘보인 록소인 겔. 동성제약. 환절기 건강수칙, 체온 유지하기, 숙면하기, 건강 챙기기. 그래서 난 장수도 침대 매장으로 간다. 장수도 침대 가을 건강 페스티벌. 기간은 11월 6일까지. 장수는 별이 가서 장수도 침대 별이 5개. 안녕하세요, 덱스터 모델 오나라입니다. 인테리어 할 때 저는 딱 2가지만 봐요. 커튼과 블라인드, 그리고 덱스터인지 아닌지. 덱스터가 만든 햇살, 바람, 휴식, 공간을 느껴보세요. 커튼 블라인드의 전문 브랜드, 이제 덱스터 하세요. 한솔 IND. 올바른 품질하면? 올품, 올품하면? 올바른 품질.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올품 자연이 키운다.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올바른 품질. 농구 대통령 화제가 말하는 전립선 비대증 개선 비결은 배뇨로 인해 끊길 때, 유행타밍 캡슐로 작전 타임. 잔뇨로 시원하지 않을 때, 유행타밍 캡슐로 패스해. 빈뇨로 밤샐 때, 유행타밍 캡슐로 개선해. 전립선 비대증 개선제 유린타민 캡슐로 개선 허재. 이게 약국에만 있어? 현대약품 유린타민 캡슐.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 동호전람이 주최하는 대전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가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대구 건축박람회가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가구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아랑갈랑 바랍니다. 동아전람.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며 ES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사. 지친 나를 안아주는 지친 나를 달래주는 지친 나를 안아주는 엄마 의자 지친 나를 달래주는 엄마 의자 지친 나를 안아주라.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엄마와 튼튼하게 태어나야 할 아이의 진료비가 걱정되시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든든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임신 1회당 아이 1명인 경우 100만원, 다태아는 140만원. 엄마와 아이의 진료비부터 약재, 치료재료 구입비까지 전국의 병의원과 약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얼른 신청해야겠어요. 아이는 튼튼하게, 지원은 든든하게.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 0518님이요. 강아지 목걸이에 그 윤색이고 보석 달아주는 거 있죠, 정선혜 씨? 네. 예전에 내가 시작했다가 반응이 별로 접었거든요. 지금 집집마다 반려견 없는 집이 없잖아. 좀만 더 버텨볼 걸. 아까워요. 그죠. 그 생각 들어요. 좀만 버텨볼 거라고요. 근데 뭐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네. 사람과 사람한테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게요. 네. 네. 지금 또 더 좋은 인연과 관계 속에 계시니까. 맞아요. 우리 게 그럼요. 아니었던 거죠. 그럼요. 네. 지금 흐르는 곡은요, 8225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노래 신승훈님의 그 후로 오랫동안입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5시 5분에 돌아올게요.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네가 내 곁에 없다는 이유로만 비와 함께 울고 있었던 걸. 그 후로 오랫동안 비가 왔어. 내리는 비만큼 나도 울었어. 한심한 턱에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아임유어 에너지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차가 부쩍 늘었는데요. 사고 때문에 올림픽대로 강서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하남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가양대교 못 가 사고가 있습니다. 행주대교부터 월드컵대교까지 올림픽대로 25분 정도 예상되고요. 이후로 여의도에서 영동대교까지 45분 정도, 강변북로 구리방향도 가양대교에서 한남동까지는 4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강서 쪽도 두 길 다 잠실에서 여의도까지는 밀리는데 여기는 강변북로가 조금 더 빠릅니다. 고속도로 중에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서종 부근 사고로 6km 구간 꽤 길게 밀리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특히 일산에서 송내 쪽 또 하남에서 구리 사이 양방향 어렵습니다. 박윤경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영원한 오션뷰와 시사이드 파크를 부은 영종의 아껴둔 자리. 눈부시게 전망 좋은 집 영종의 첫 모아일가 그랑드에서 다 모아서 누리다. 영종 하늘 아래 꿈꿔온 오션파크뷰 영종 오션파크 모아일가 그랑데 11월 오픈 예정 032-752-7572 해림건설. 동탄 테크노밸리에 찾아오는 힐스테이트 동탄 르센텀은 얼마나 좋을까? SRT 동탄역과 숲과 호수가 가까운 힐링 인프라는 물론 대기업 배우 수요까지 풍부하게. 힐스테이트 동탄 르센텀. 견본주택 개관 중 1833-3008 현대엔지니어링. 양주에 특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서울이 가까운 1호선 양주역, 계획된 양주 역세권 개발과 양주 테크노밸리, 대단지 브랜드 프리미엄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의 수입까지. 12월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에서 만나보세요. 1599-3040 배우건설 푸르지오. 강동역 길동역 도보 역세권의 강동 중심 생활권. 추진 중인 길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기대되는 미래가치까지. 변화는 강동의 중심에 첫 번째 SK 리더스뷰. 사는 것이 프리미엄 강동역 SK 리더스뷰. 11월 오픈 예정 SK 에코플랜트.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MKB.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세상을 만나다 MBC 라디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5시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금까지 현장 목격자와 부상자 등 80여 명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부는 이들을 상대로 참사 당시 상황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수부는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군중을 고의로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토끼 머리띠 남성에 대해서는 남성의 진술과 당시 영상 등을 살펴봤을 때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공군은 연이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훈련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비질런트 스톰 훈련은 오는 4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양국 공군은 훈련 기간을 늘리기로 합의하고 연장 기간 등 세부 사항을 협의 중입니다. 공군은 공군작전사령부와 주한 미칠 공군사령부는 북한의 도발로 고조되고 있는 현 안보위기 상황하에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비질런트 스톰은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F-15K 등 140여 대, 그리고 미국 공군의 F-35B 스텔스 전투기와 EA-18 전자전기 등 100여 대를 포함해 모두 240여 대의 군용기가 참가한 대규모 훈련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을 3주 앞두고 손흥민 선수가 안면 골절 수술을 받게 되자 외신들도 손흥민의 카타르 월드컵 출전 여부에 대한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365는
이번 부상으로 손흥민의 월드컵 참가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한국 대표팀에는 절망스러운 상황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손흥민이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치료가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오는 11월 12일 토트넘이 리즈를 상대로 치르는 월드컵 전 마지막 리그 경기에서 손흥민이 출전할 수 있도록 보호 마스크를 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서방의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 외무부는 핵무기는 전적으로 방어용으로만 사용될 것이란 성명을 내놨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내일 아침은 내륙 지방의 기온이 영하권 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비질런트 스톰은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F-15K 등 140여 대, 미국 공군의 F-35B 스텔스 전투기와 EA-18 전자전기 등 100여 대를 포함해 모두 240여 대의 군용기가 참가한 대규모 훈련입니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를 벌이는 데 대해 외신들은 전형적인 미국 관심 끌기용이라고 평가하고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군사 도발의 표면적인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을 들지만 결국 미국을 협상장에 앉히려는 목적이 깔렸으며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과감한 도발을 할 것이라는 게 외신들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내일 아침은 내륙 지방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0도, 대전 1도, 부산 8도 등 전국이 영하 5도에서 8도, 낮 기온은 서울 11도, 9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조용한 후원자의 상징어가 된 키다리 아저씨는 진 웹스터가 쓴 소설 제목이죠. 소설은 주인공 소녀가 키다리 아저씨에게 쓰는 편지로 돼 있는데 가끔 그 편지가 가슴이 쿵 울립니다. 큰 시련이 닥쳤을 때만 인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날그날의 사소한 불운들을 웃음으로 넘기는 일은 정신력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제가 키워나가야 할 게 바로 그런 종류의 인격이에요. 일터와 학교에서 안 풀리고 어긋나고 허망할 때 찡긋 웃으며 다시 기운내기. 오늘도 정신력 좀 키워볼까요? MC 캠페인 꿈의 지도, 보면 볼수록 러블리 BTV, SK 브로드밴드가 함께합니다. 얘그가 간판용 LED 모듈 국내 제조사 맞지라? 네, 지오큐 LED 맞습니다. 간판용 LED 모듈은 지오큐 LED다 아이가. 아재 국내 생산으로 품질 하나는 확실하지. 맞아요. 간판용 LED는 역시 지오큐 LED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오큐 하는구나. 지오큐 LED. 니 써봤나? 안전한 아이돌 봄이는 세이프 시터. 아니, 친절한 베이비시터는 세이프 시터. 든든한 가사 도미는 세이프 시터. 우리 동네 든든한 안전 시터. 세이프 시터.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어쨌든 이태원 할로윈 사고의 첫 번째 원인은 어쨌든 용산서가 큰 구멍이 뚫렸다라는 점이었고요. 이런 어떤 보고체제 미비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말입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저는 표창원입니다. 집권 여당 대표의 입에서 이태원 참사의 첫 원인으로 일선 경찰서가 지목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윗선들의 책임 전가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고요. 경찰 행정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사태 의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지금은 사고 수습에 전념을 다할 때라면서 오늘도 윤 대통령의 희생자 조문에 동행했는데요. 지금의 상황, 과연 책임질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고 있는 모습인지 잠시 후 장성철 소장,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고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고요.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개정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추워. 완전 겨울 날씨네.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 아니, 안전해. 렉스턴이 지켜줄 테니까. 11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1.9% 초저리로 고금리 시대에도 안심. 출고가 따르니까 내년 개별 소비세 인상에도 안심. 올겨울 대비해 가장 현명한 방법은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신차 구매. 지금이 딱 좋은 이유는 아직 개별 소비세 혜택이 있으니까요. 안전한 QM6부터 컴팩트 앤 퍼펙트 SM6, 트렌디한 XM3까지 30% 절세 혜택은 바로 지금. 르노코리아 자동차와 상담하세요. 잠들어 있던 당신의 퇴직연금. 깨워라! 연금 투자 시대. 퇴직연금이 신한은행 사전지정 운용제도와 만나 당신의 든든한 노후가 됩니다. 연금 부자가 되는 연금 투자. 신한은행 퇴직연금.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 확인.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 여러분은 지금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기대해주세요. 네, 이번 주 뉴스 하이킥 1부는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 모습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장성철 소장님, 오늘 그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태원 참사의 첫 번째 원인은 용산경찰서라고 지목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부적절하다고요? 두 가지 측면이고요. 예. 하나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용산경찰서가 제일 첫 번째 책임이야 그러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잘못된 부적절한 평가인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집권 여당은요 국정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 책임입니다. 저희 잘못했습니다. 사태 수습과 희생자들 위로하는데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책임은요 용산경찰서예요. 네. 그쪽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고 또한 부적절한 제대로 보고를 하지 못했느냐, 그런 부분들은 밝혀져야 될 문제지만, 네,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일선 경찰서에 책임을 미루는 것은 지도자답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님, 사실 뭐 장성철 소장님 말씀만이 아니라 일선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 여당이나 고위층에서 이게 일선 경찰의 책임을 묻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대단히 큰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일주일 전에 또 기동대 필요하다 요청했고 참사 4시간 전에도 요청했는데 인력 보강은 안 해주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태원 지구대 수준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합니까? 13만 명이 오면은 대응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첫 번째 원인은 용산경찰서다라고 여당 대표격의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한 거는, 네. 저는 뭐 백보 양보해서 지금 어쨌든 용산경찰서장이 대기 발령됐고 후임이 바로 결정된 그런 상황이기도 하니까, 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다음 힐링 인프라는 물론 대기업 배우 수요까지 풍부하게. 힐스테이트 동탄 리센터, 견본주택 개관 중 1833-3008 현대엔지니어링. MBC 라디오는 이태원 사고로 안타깝게 생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부상자의 쾌유를 바랍니다. 이태원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전화 1577-0199를 이용하시면
정신건강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MBC 라디오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이슈는 퀵, 분석은 킥. 여러분은 지금 빠르고 날카로운 시사 프로그램 조창훈의 뉴스의 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는 여의도 진검승부. 오늘은 여야 의원 차례로 전화로 연결해서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양측 입장과 대응 방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으로 가겠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님 연결되어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의원님, 너무 많은 분이 희생되셔서 지금 뭐 유가족 또 부상자, 생존자 할 것 없이 우리 국민 모두가 사실 지금 힘들고 아픈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참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도대체 왜란 질문이 있으니까요. 진상규명 돼야 될 테고,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테고,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될 텐데,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선수습 후 책임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시고요? 네, 우선 책임감 있게 수습을 우선 하고, 네. 그 후에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우선은 뭐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유족들에 대한 위로가 최우선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다음은 국가가 왜 위험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그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국가적인 후속 조치를 좀 신속하게 실행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네. 또 다른 나라의 뭐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 등도 좀 참고를 하고, 또 인구 밀도가 대단히 높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대도시의 특성이라던가 안전행정, 또 교통 시스템, AI 인프라 등을 고려해서 우리 국가가 할 수 있는 재난 예방 시스템을 좀 촘촘하게 갖춰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국가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이는데,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또 여야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현안 질의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야당에서는 애도기간이라는 이유로 국민을 대신하는 질문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느냐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애도기간에서 조금 지나서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막았다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우선 뭐 국회 행안위에서 질문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정쟁화하는 것이 그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요, 서로 법사위. 질문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었고요. 네. 그 법사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행안위에서는 합의가 됐었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법사위는 그랬을 것으로 의원님 지금 추정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리고 운영위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또 오늘 경찰이 스스로를 조사하는 셀프 조사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는데요. 이런 야당의 국정조사 제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경찰에서 이미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분히 지켜보고, 만약 그 결과가 국민이 보기에도 명백하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네. 그때 이제 추가로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하지만 이게 무슨 지금 야당에서 뭐 장애 집회 등 이런 정쟁으로 흐르게 될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은 그 유가족들과 국민들께서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혹시라도 이 국민 슬픔을 정치화하려는 엉뚱한 생각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아직까지는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서로 정쟁보다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서 또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차원에서 그럼 여당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한번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는 하실 예정이시고요?
검수완박법 개정을 먼저 하는 게 낫다라고 정진석 위원장도 이야기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기본적으로 뭐 국정조사보다는 그게 먼저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국정조사 얘기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우선 경찰이 조사를 잘 하고 있는지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의원님도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통과를 원치 않았고 그때 함께 저도 반대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네. 같은 생각입니다. 아, 그러세요. 뭐 현실성 있고요, 실효성도 있고요. 지금 법을 개정해서 바로 검찰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라든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네. 다수인 민주당이 통과를 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선 국민들은 경찰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검수완박법 때문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하지만 그 검찰청법에 의해서 경찰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참사 전체가 아니라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한정을 하면은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오늘 경찰에서는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도 1차적인 책임은 일선 용산경찰서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자 일선 경찰관들이요. 이번에도 또다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그 일선 경찰관들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 꼬리 자르기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전체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할 것 같고 네. 아마 112 신고와 대응 관련해서 좀 직접적인 책임 라인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전체적인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수사 결과로 이제 밝혀져서 지는 책임이 분명히 있을 테고요. 반면에 야당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가장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또 한덕수 총리 등이 우선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던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우선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갖게 되신 근본적 의문에 대해서는 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국민 안전을 책임진다는 믿음과 확신을 되찾아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모레까지 애도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애도 기간 이후에 국민 신뢰를 되찾아드릴 수 있다면 어떤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나면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런데 일부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속 이제 조문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동행을 하셔서 조문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향하는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표창원 앵커께서도 많이 우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민들께서 매일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아마 대통령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의 조문 일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난대응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반드시 조문에 동행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후속 조치를 좀 책임 있게 챙기겠다는 의지로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께서 왜 사과를 하지 않으시느냐라는 그런 의문,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 전문가 또 사회 일각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사과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의원님 입장은? 생각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이태원 참사 수습을 밀접 지휘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 1일 빈소에서 유가족에게
국가가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서 대통령으로서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우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도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렇게 유족이 말씀하신 것을 공개적인 공식적인 사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우선은 사과를 하신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네. 유가족들에게 그 후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경찰 대응 문건이라는 것이 공개가 되면서 또 논란이지 않습니까? 시민단체 동향 등에 대한 정보 보고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당되는 그 시민단체에서는 정치 사찰이다라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이신 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뭐 이런 자료들은 통상적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자료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다만 희생자를 좀 진심으로 애도하고 또 유족에게 도움을 드리는 일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또 다른 상처가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고 체계에서 뭔가 지금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요. 가장 먼저 파악하고 대응을 빨리 수행했어야 할 경찰청장은 오히려 대통령 또 행정안전부 장관보다 훨씬 늦게 보고를 받았고요.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대통령보다도 더 늦게 보고를 받은 것이 확인이 됐거든요. 이 부분 문제 없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떤 것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 사회의 어떤 재난 안전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또 뭐 중상 규모하고 후속 조치 가운데 경중은 없다라는 생각이고 네. 또 무엇보다 수십 차례 신고가 계속 되었고 1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모였는데 그 기동대로 출동하지 않고 뭐 지하철 무정차 통과도 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게 뭐 어느 곳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가가 국민 안전을 반드시 책임진다. 이 국민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연결되어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오늘 국정조사 추진 공식화를 하셨죠?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애도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고 수습이 우선이었고 함께 슬퍼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저희 야당에서도 최대한 정치적 발언들을 자제해 왔던 지난 며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희생양을 찾아다니는 정부 같다는 생각뿐이었고요. 뭔가 사건을 투명하게